교수님께서는 그럼 카페인 드시나요? 저는 커피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 뭔가 잘못한 표정으로 대답을 네. 하시는데. 아니 뭐 제약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방금 표정이. 네, 요즘에는 정말 커피 좋아하시는 제 불면증 환자분들한테는 디카페인으로 오전에 한 잔만 하세요. 잠이란 거는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이렇게 졸다가 탁 잠드는 건지 아니면 서서히 잠드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오늘 사로잡다 코너에서는 이 한국인의 고질병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수면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 서울대학교 병원 이유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고요. 수면의학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이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본질문 전에 저도 나름 살면서 느낀 것들이 많아요. 수면에 대해서. 결국에는 잠을 줄여서 뭔가 다른 일들을 하고 하다 보면 계속 제가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막 그렇게 능률도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잠을 줄여서 절대적인 시간을 늘려도 일하는데 네. 이게 수면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수면 방법들을 찾아보고 제 삶에 투영을 시키고 있거든요. 문득 궁금한데 교수님께서는 그러면은 건강한 수면 루틴을 지키고 계신가요? 저도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OTT에서 그렇죠. 나오는 네. 재밌는 것들 보다 보면 또 제가 또 오징어 게임도 나왔고 예, 네. 늦게 자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규칙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하고 아까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잠을 줄여서 뭐 그 시간에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네. 충분히 자고 잘 깨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려는 노력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하나씩 한번 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준비한 파트는 이 한국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심각한 수면 부족이라고 많이 지금 뉴스나 이런 매체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개념적인 걸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수면이 부족한 게 있고요. 바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고 해서 일이 바쁘고 해서 네. 못 주무시는 분들 수면 부족이 있고 네. 불면증 같은 그런 수면 장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거는 충분히 시간도 있고 자려고 노력도 하는데 못 주무시는 거. 부족이나 수면 장애 모두 그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면 잠을 잘 못 자면 우리 잔다는 거는 쉬는 거거든요. 결국은 심장이나 이런 혈관들이 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신체적인 질환들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잠을 충분히 자야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이라든지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됩니다. 또 우리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혈당 조절도 잘 안 된다는 그렇죠. 보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신체적인 영향이 있고요. 정신적인 거 보면 감정도 우리가 낮에 쌓인 감정도 처리를 하고 또 낮에 공부한 것들도 기억이 이제 단단해지고 공고화된다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 네. 인지라든지 감정의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우울증 같은 그런 정신질환의 유병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이라는 거는 줄여서 뭔가를 더 하고 싶어요. 이런 욕구가 때로는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24시간을 산다면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자면서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 시간을 너무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소 확보 디폴트 값을 일단 잠으로 두고 뺄 건 빼고 더 할 건 더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잠에서 먼저 빼고 거기에서 뭔가 활동을 하면 오히려 더 결과적으로 손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자고 깨는 거는 서로 연결된 구조다. 네. 잘 깨어 있어야. 잘 깨어 있다는 건 낮에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기분도 괜찮고 몸도 편안하고 이런 잘 깨어 있어야 잘 자고 또 잘 자야 잘 깨어 있다. 이것은 서로 이제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쭉 연결된 하나의 그런 스펙트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이런 연구를 좀 찾아보니까 사람 대상으로는 할 수 없어서 생쥐들 잠이 들려고 하면 계속 전기 충격을 줘서 깨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 생쥐가 한 며칠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지나면은 죽어버리는데 그 네. 내부 해부를 해보니 온몸에 이제 sepsis 같은 폐혈증 세균들이 막 다 퍼져 있었다 온몸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결과도 있는데 수면 부족 자체가 또 이런 우리 몸에 사는 세균들을 좀 억제해주는 면역관료도 맞습니다. 관계가 있나요? 네, 우리 왜 밤을 새면서 일을 한다든지 잠을 잘 못 자고 공부를 했을 때 네.
네. 뭐 입이 헐거나 감기가 걸려서 잘 낫지 않거나 이런 네.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네. 수면은 우리의 면역 기능하고도 연관이 되고 수면 장애가 있는 것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올리거든요. 사실은 동물 실험에서는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잠을 안 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제 죽어버리거나 그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인간에서는 사실은 실제로 사망했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이제 가끔은 불면증 환자분들이 때로는 못 잘까봐 너무 겁이 나서 네. 불안해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위안도 드리고 정확한 팩트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우린 자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졸리면 마이크로슬립이라고 해서 살짝 뇌파만 존다든지 네. 우리는 다 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것도 없지만 실제로 충분히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시간을 할애하고 수면 건강을 돌아보고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요즘 들어서 교수님께 내원하는 수면 부족을 겪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궁금해요. 연령대는 메이저한 연령대가 누군지 그리고 원인은 또 뭔지. 많은 수는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는 것도 뇌의 기능이고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는 깊은 잠도 줄고 수면이 분절화되고 잠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내지는 뭐 수면 무호흡증 렘 수면 행동장애, 하지불안 증후군 이런 것들이 연세 드시면서 유병률이 또 높아지게 되고 또 우울증 같은 그런 유병률도 연세 드시면서 올라가거든요. 가장 흔한 포션은 이제 증상으로서의 불면증, 잠이 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는 그런 증상으로서의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네. 보통은 젊으신 분들은 잘 자는 존재들이라고 제가 항상 그런 네.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는 사회적인 스트레스, 뭐 경쟁이나 이런 게 늘어나면서 실제로 이제 잠을 잘 못 자겠다 호소하시는 젊은 연령층 분들도 꽤 많이 오시고 불면증을 호소하는 또 청소년들도 네. 꽤 오고요. 때로는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것뿐만 아니라 우울증 뭐 이런 정신 증상하고 겹치면서 잠을 또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호소하시는 분들도 와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한국인들은 심각한가요? 수면 부족에 대해서? 10여 년 전에 제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중고생들의 평일에 네. 수면 시간은 6시간 3분 정도 아이고, 되더라고요. 네. 지금 아마 10년 정도 지나서 네. 지금은 더 적게 자고 있을 것 그런 같긴 것 하거든요. 같아요. 우리나라 네. 입시 문화를 생각했을 때. 네. 그다음에 주말에 우리 쉬는 날 있지 않습니까? 휴일에 수면 시간은 8시간 41분이었어요. 평일에 못 잔 잠을 주말에 많이 몰아자고 있다. 그만큼 수면이 부족하다는 사인일 수 있겠죠. 특히 저는 요즘에 전부 다 스마트폰을 만지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아이들 탈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뭐 요즘 지하철 버스 보면 다 여기 앞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거든요. 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뭐 광선이라든가 블루라이트라든가. 네. 사실 저는 여기 지금 조명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블루라이트라서. 아, 네, 그렇네요. 그런데 이런 결국 스마트폰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수면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빛이 대개는 눈에서 뇌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달이 되면 이제 멜라토닌의 분비가 올라가야 되는 그 시간에 네. 실제로 멜라토닌이 계속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물질의 분비나 리듬을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컨텐츠들 그런 굉장히 내용들이 자극적이죠. 네. 때로는 자극적이고 때로는 우리를 계속 흥분시키거나 맞아요. 뭔가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네. 우리를 릴렉스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아서 어떤 분들은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이런 분들 이제 막 들여다 보시고 계산하시고 코인은 밤 새벽에도 열려 있으니까. 뭐 그렇죠? 이런 걸 보다 보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새벽에 뭐 잘 지내?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가끔. 이런 어떤 컨텐츠의 측면에서도 잠에 도움이 안 되지요. 그렇다면 나는 그러면 나 정도면 잘 자는 건가? 건강하게 자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건데 제가 봤을 때 뭐 절대적으로 무조건 뭐 8시간 자야 된다. 뭐 이런 거보다는 자기의 이런 주관적인 또는 상대적인 잘 잤다라는 그런 것들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저는 클리닉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는 낮에 생활할 때 지장 없을 만큼 주무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건강한 성인에서의 수면 시간은 보통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권고를 합니다. 다만 그런 시간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다. 낮에 생활하는데 지장 없을 만큼 자면 된다. 네. 그럼 나는 수면이 부족합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상적으로는 알람 없이 컨디션 좋게 일어나시는 게 가장 충분히 잠을 잤을 때 보일 수 있는 현상이겠죠. 근데 이제 몇 가지 포인트죠. 나는 알람이 없으면 도저히 못 일어나느냐. 그다음에 지루한 강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쉽게 조느냐. 또 나는 주말에는 얼만큼 자느냐. 주중에는 얼만큼 자느냐. 주말에 못 잔 잠을 몰아자거나 보충하지는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자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잠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50대가 넘어가면 사실은 한두 번 깨는 거는 아주 이상한 건 아닌데 네. 깼다가 다시 잠드는 게 어려운가 어렵지 않은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개운하게 일어나느냐를 네. 가지고 실제로 어떤 질적인 측면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체크를 하기보다는 1, 2주 정도 길게 어떻게 보면 수면 일기 네. 같은 걸 써보시면 내 수면이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나는 어느 정도 자면 되는 사람이구나. 수면 일기에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잤는지도 기록하지만 네. 낮에 졸렸는가 낮잠을 잤는가 그쵸, 이런 그쵸. 것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 어땠는가를 한번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샤루잡다의 구독자들은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새벽 2시에 지금 아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모 프로에 출연했던 제 콘텐츠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댓글이, 제가 댓글을 다 확인하지는 않는데 네. 뭐 새벽 2시인가 3시에 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회가 예전에 네. 전기가 없을 때는 네. 해가 지면 자고 자고 맞죠. 해가 뜨면 활동을 네. 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24시간을 살 그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자전하는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해가 뜨고 지는 거에 최대한 맞춰 사는 게 우리가 건강한 수면과 각성 리듬을 가지면서 또 건강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좀 더 저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잠이 왜 필요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인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은 잠이라는 걸 자잖아요. 왜 중요한가요? 어떤 유명한 수면 의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만약에 수면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기능이 없다면 네.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실패한 거다.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 삶의 쓸데없는, 3분의 1은 자고 있기 때문에. 네. 잠은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기능을 가지는 거죠. 면역을 유지하고 네네. 낮에 뭐 다치기도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우리 휴대폰을 충전하듯이, 그다음에 낮에 학습한 어떤 것들을 기억에 저장하고 뭐 감정을 처리하고 이런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을 갖는다는 거죠. 저는 또 자는 동안 뇌에서 물 청소를 해준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우리 뇌 척수액은 네, 척수액. 뇌를 네. 돌아가면서 뇌의 실질까지 사실은 들어가서 뇌에서 필요 없는 노폐물, 네. 단백질들을 다 청소하는 시스템을 가집니다. 그게 글림파틱 시스템. 마치 우리 림프계와 비슷하다. 네네. 해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이름이 일종의 붙었는데요. 도로에 살수차가 쫙 이렇게 한번 씻어주는 것처럼. 청소하는 거죠. 네, 청소, 물 예. 청소. 네. 근데 이제 그 깊은 잠의 3단계에서 네. 특히 이 글림파틱 시스템의 플로우가 네. 굉장히 빨라지고 활성화가 된다. 네.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우리 뇌에 예를 들면 치매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들이 실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동물 실험부터 쭉 해가지고 우리한테 나왔어요. 특히 비렘 수면 3단계 동안은 우리가 낮에 공부한 것을 우리의 그 대뇌 피질에 있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연결하고 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피질 내에 있는 경험과 지식끼리 또 연결하고 네. 필요 없는 커넥션은 버리고 삭제하고 이런 네. 것들을 사실은 깊은 잠의 단계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잠을 자야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다. 여기 구독자분들 보셨죠? 이제 수험생분들이나 대학원생분들, 그러니까 학부생분들 모두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논문도 잘 쓰고 또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을 또 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 인생의 33%가 낭비가 아니라 진짜 남은 67%, 70%를 200%, 300%로 늘려주는 충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저는 사실은 환자를 보는 임상가니까 대중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릴 때는 잠이 실제로 사실이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때로는 이제 클리닉에서는 그런 어떤 잠의 중요성에 또 너무 몰입되신 분들도 가끔 뵙거든요. 강박해서 선생님 이렇게 못 자서 큰일 나서 자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 많이 뵈서 이제 클리닉과 이제 이런 컨텐츠 이런 거 사이에 완급을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둘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 네. 때로는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맞아요, 생길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짤막짤막하게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 딱 한 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수면이 잠에 졸음이 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잠에 들면서 네. 이 단계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걸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이란 거는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이렇게 졸다가 탁 잠드는 건지 아니면 서서히 잠드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개는 자고 깨는 거는 중간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비렘 수면 1단계는 정식적인 수면의 단계가 아니다. 그거는 트랜지셔널 스테이트다. 네. 이행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왜 수업 들을 때 옆에 네. 친구 이렇게 조는 걸 보면 네. 선생님이 말씀이 이제 교수님 말씀이 이렇게 길어지면 눈동자가 쓱 올라가는 게 네,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졸잖아요. 푹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비렘 수면 1단계. 네. 깨어 있다가 서서히 잠이 들죠. 네. 비렘 수면 1단계에는 급속 안구 운동이 아니라 천천히 서행의 안구 운동이 네.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눈동자가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렘 수면 2단계부터 이제 정말 수면 단계라고 고전적으로는 얘기했습니다. 2단계 우리 전체 수면의 한 50% 정도 차지하는 수면의 가장 많은 프로포션을 차지하는 거고요. 비렘 수면의 2단계에서는 뇌파에서 특징적으로 이제 스핀들, 수면 방추파라든지 K 컴플렉스 같은 그런 뇌파의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나게 되고요. 비렘 수면 3단계에서는 서파, 우리가 서파 수면이라고 합니다. 뇌파의 특징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대개 잠이 들고 나서 한 30분이 지나면 비렘 수면 3단계가 출현을 하게 되고 깨어 있다가 비렘 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식으로 가다가 또 얕은 잠으로 살짝 왔다가 첫 번째 렘 수면이 나오는 건 잠이 들고 나서 1시간 반, 2시간 있다가 렘 수면이 처음 나오고 또 다시 비렘 수면으로 갔다가 또 다시 렘 수면으로 왔다가 이런 비렘, 렘 수면 사이클을 우리 하룻밤에 한 4에서 6회 정도를 경험하면서 물론 이 전체 수면 시간 중에 약 5% 정도는 각성 자연스러운 그런 각성이 중간에 있기도 완전히 다 내가 느끼는 각성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뇌파로 봤을 때는 살짝 새는 각성이 한 5% 정도 이하의 시간이 있게 되고요. 전체 수면 시간의 한 10%에서 15% 정도는 네. 이제 비렘 수면 3단계. 그다음에 렘 수면의 단계는 전체 수면의 한 20에서 25% 정도가 됩니다. 렘 수면은 이제 주로 수면의 후반부에 새벽녘으로 갈수록 렘 수면이 길어지고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 급속 안구 운동이 짙어지는 덴시티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뒤쪽의 관계를 하루의 흐름, 하루 잠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깊은 잠은 대개 수면 초반 3분의 1에 다 나와요. 비렘 수면 3단계는. 비렘 수면 3단계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억의 공고화에도 중요하고 글림파틱 시스템에도 중요하고 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이 비렘 수면 3단계의 그로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개는 일찍 좀 자라라고 단계. 말하는 게 시간이라기보다는 네. 잠의 단계에 이제 특정 지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이런 수면의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 수면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잠을 잤을 때 좀 상쾌하게 깨고 싶으면은 뭐 깊은 수면일 때 깨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얕은 수면일 때 깨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렘 수면일 때 깨는 게 좋을까요? 우리 잠들고 나서 이 사람을 정말 비렘 수면 3단계에 깨우잖아요. 네. 그럼 정말 잘 못 일어나세요. 아. 그리고 그때 일어나서 왜 깨워? 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다시 잤어요. 네. 그 다음날 아침에 본인이 기억을 잘 우와, 못해요. 대개는 신기하다. 비렘 수면 3단계에서 깨서 우리 뭔가를 했을 때 또 우리 낮잠을 잤을 때 낮잠을 좀 길게 자고 일어났는데 잠이 너무 안 깨는 경험. 네네. 우리 슬립 이너시아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계속 그냥 멍하고. 그런 경험은 대개는 이제 비렘 수면 3단계 깊은 잠에서 깼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네. 대개는 이제 수면의 단계가 수면의 후반부로 갈수록 얕은 잠과 렘 수면이 이제 네네. 주되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네.
그 흐름에 맞춰 깨는 것이 깔끔하게 깨는 게 되겠지요.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의 이런 수면 사이클 패턴을 좀 파악을 해서 네. 깊은 수면 시간대보다는 얕은 수면이나 렘 수면 때 깰 수 있게끔 알람을 맞추거나 그런 거를 우리 좀 대비를 해도 좋을 수 근데 있겠네요. 그거는 본인이 조절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제 못 잔 잠은 오늘 자게 돼 있고 계속 네. 뭔가 깊은 잠이 부족했다. 네. 그러다 보면 그걸 막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죠. 잠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1시간 반 간격으로 잠을 자는 게 맞습니까? 음. 뭐 이런 질문을 예전에 네. 뭐 TV 프로그램에 네. 출연했을 때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그 기준. 1시간 반 만에 깨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 반 단위로 그러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 1시간 반 질문이 단위로. 네. 반 단위로.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비렘 수면, 렘 수면 그 사이클에 맞춰서 깨는 게 네네.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저도 나중에 촬영 다 끝나고 이제 이해를 나고서 네. 알았는데 그 질문인 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잠은 사실은 캐리오버 이펙트. 어제 그제 못 자면 오늘 또 보충하게 돼 있고 또 낮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상태, 정신적인 그때 달라질 상태 수 뭐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기 전에 빛 보지 말고 푹 자고. 낮에 재밌게 지내시고 그렇죠, 그렇죠. 활기차게 생활하시고 네. 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고 하는 그런 생활이 사실은 건강한 수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지 잠 자체의 어떤 단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다. 없다. 네.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명쾌해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들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두 가지 신기한 현상 중 하나가 이제 가위 눌리는 거 또는 자면서 그 꿈을 인지한다는 거. 내가 꿈을 꾸는 거야라고 스스로 아는 거 네, 자각몽이죠. 아는 거. 네, 네, 자각몽이나 네. 반대로 의식은 없지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서 있는다거나 몽유병이라고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각각의 수면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 이런 것들은 밝혀졌나요? 굉장히 많은 걸 지금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는 중에 네. 뭔가 내가 원치 않는 이벤트가 있어요. 네. 결국은 그 이벤트가 수면의 어떤 단계에서 일어나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진단적인 분류를 하게 되고요. 대개는 이제 비렘 수면 3단계, 가장 깊은 잠에서 일어나서 침대를 떠나거나 내지는 침대에 일어나 앉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렘 수면, 사건 수면이라고 말하는 몽유병과 비슷한 스펙트럼에 그래서 침대를 떠나게 되면 우리 슬립워킹, 몽유병이라고 말을 하고요. 혼돈성 각성이라는 거는 일어나 앉는 거, 침대를 떠나진 않지만 비렘 수면, 깊은 잠 단계에서 이제 일어나 앉는 거 정도에 그때 막 울면서 자율신경이 항진되면서 아이들이 대개는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야경증이라고 말하는 비렘수면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요. 아이들 때 왔다가 성인이 되면 청소년기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대개는 좋아집니다. 그럼 렘 수면의 단계에 뭔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대개는 꿈꾸는 잠이라고 말하는 렘 수면에서는 우리 근육이 모두 다 마비되거든요. 숨을 쉬는 근육하고 눈동자 움직이는 근육 외에는 모두 다 마비됩니다. 수의근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근육은 모두 다 마비되는데 그 마비되는 뇌의 부위가 이제 퇴행이 와서 네. 마비시키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꿈꾸는 잠에서 원래 힘이 다 빠져야 되는데 그쵸. 힘이 살아 있어요. 그럼 꿈꾸는 잠에 누구랑 싸우는 꿈을 꾸면 소리도 지르고 주먹질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는 이것은 뇌의 퇴행 질환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때로는 치매나 파킨슨의 전조 증상일 때가 있어요. 이것을 렘 수면의 단계에 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검사를 하게 되면 어느 수면의 단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저희가 체킹을 하게 되는 거죠. 가위 눌림은 렘 수면에서는 아까 잠을 자는 건데 몸이 다 마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의식은 자고 있어야 돼. 네. 정상적인 렘 수면에서는. 근데 의식이 깼어요. 그래서 약간 애브노멀한 비정상적인 렘의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 가위 눌림은 사실은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 경험해요. 저도 청소년 때 한두 번. 네, 이게 저 어렸을 때. 예, 되게 수면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드물게 뭐 평생에 몇 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가위 눌림이 자꾸 반복된다. 다른 수면 문제하고 동반되면 어떤 질환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자각몽은 그것도 이제 렘 수면 중에 네. 때로는 약간 각성뇌파가 같이 섞여 나온다고 해요. 아. 연구들을 보면 살짝 우와. 각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있는 어떤 한 현상이죠. 아, 그럼 보면 이게 뭐 귀신이 누르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네. 이 과학적으로 다 뇌 쪽에 관련된 이 밸런스가 깨져서 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고 깨는 건 뇌에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은 수면 부족을 하지만 진짜 소수의 분들은 나는 한 4시간만 자도 개운하던데 뭐 이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쇼트 슬리퍼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대체 타고난 건가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나요? 숏슬리퍼는 유전적인 네. 측면이 있긴 합니다. 유전적인 아. 측면이 있고 대개는 6시간 이하를 자도 네. 낮에 졸립지도 않고 와. 피곤하지도 않고 네. 주말에 몰아자지도 않는 네. 분들이에요. 일관되게 한 6시간 이하 주무시는 분들. 너무 그 부럽다. 정도만 그분들은 자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에 질적으로 잘 자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원래 그렇죠. 별로 낮에 생활에 지장이 없으신 거니까 네. 원래 예전 기준은 5시간이었는데 요즘에 진단 기준이 한 6시간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 소수고 한 1%? 그러면 또 이런 뭐 요즘에 동기부여 채널을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라. 뭐 CEO들은 전부 다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찬물 샤워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많은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고 하면은 자기는 아침에 너무 힘들다. 오히려 밤에 집중이 잘 되고 밤에 일 다 끝내고 오히려 푹 자고 그냥 조금 늦게 일어나는 게 나는 컨디션 좋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게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뭐 어떤 인간은 뭐 올빼미 형이라고 그러고 어떤 인간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차이가 있나요? 그런 일주기 리듬이죠. 아침형 인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는 분, 네. 또 저녁형,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것도 일주기 리듬 유전자가 있거든요. 우리 아. 클락 진, 뭐 피리어드 진, 뭐 네. 크립토크롬 이런 진들이 있는데 네. 하지만 이 유전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거야라는 그런 건 건 아니지만 아니고, 네. 자주 보고되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런 올빼미형은 대개는 젊은 사람들한테 유병률이 네네. 조금 더 많고요. 네. 우리가 일주기 리듬이 네. 젊었을 때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에 더 편하고요. 이게 더 좋고요. 네. 나이가 들면서 이 리듬이 어드밴스 땡겨집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아침형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진정한 유전적인 그런 올빼미 형들은 할머니가 되셔도 유럽 손흥민 선수의 축구를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 있거든요. 아, 가끔이요? 네. 이런 극단적인 전역형 분들이 계시는데 네. 대개는 극단적인 전역형 분들이 수면 장애가 많으세요. 아. 왜냐하면 이 사회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도 출근하게끔 가고 돼 회의도 있으니까. 하고 뭐 네.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 올빼미 형들이 잠은 늦게 드는데 네. 끝잠이 잘려서 아. 잠의 부족이 많습니다. 아이고. 수면 부족이 네. 많고 그러다 보면 낮잠을 자죠. 그러다 보면 리듬이 또 흐트러지죠. 뭐 이런 경우가 많고요. 아침형도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피리어드 진 같은 것들이 보고된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개는 유병을 봤을 때는 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조금 더 흔한 아.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발달에 따라서 다소 변화하는 부분도 있고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명확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청소년들이나 이런 학부생들 시험 기간 되면은 또 밤새고 하다가 이제 주말에 몰아자는 경우 많잖아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안 되죠. 어쩔 수 없는 경우죠. 사실은 네네. 어쩔 수 없는 경우긴 한데 극단적으로 밤을 새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 통째로 24시간을 막 몰아자고 이런 경우는 별로 이제 권유드리진 않고요. 네. 수면이 부족하면 그거는 부채처럼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몰아잘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몰아자는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리듬을 망가뜨리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우리 자고 깨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조절이 되는데 첫 번째는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잘 수 있는 힘이 올라가는 거 이게 수면의 항상성이라는 프로세스 S라는 과정이었고요. 하나 프로세스 C라는 과정은 우리 일주기 리듬입니다. 밤을 아무리 꼴딱 새고 못 자도 몰아자다가 내가 맨날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밥 한 끼 먹고 물 한 잔 먹고 또 자게 되는 거 네네. 오늘 우리 뇌에 있는 생체 시계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잠이 부족해서 많이 몰아자게 되면 리듬의 측면에서는 완전히 망가뜨리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주말에 몰아자기는 2시간 이상 안 하시는 게 좋다. 사실 그만큼의 수면 부채는 만들지 않는 것이 네.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또 악영향인 게 주말에 몰아자면 밤에 또 말똥말똥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잠도 못 자고 월요일 날 또 더 월요병이었거든요. 그게 월요병이지 않습니까? 리듬이 망가져서 컨디션이 이제 별로 좋지 않아지는 거. 낮잠은 20분 이상 자지 마라라는 말도 30분 지나면은 깊은 수면에 빠진다라고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그래서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되면 아까 프로세스 S, 수면의 항상성의 측면에서 잘 깨어 있어야 그날 밤에 잠을 결정하게 되는데 깊은 잠이 나오면 밤잠을 망가뜨릴 수가 있는 낮잠이다. 그래서 낮잠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 1, 20분만 짧게 주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요즘에 또 막 유튜브 보면은 뭐 커피냅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10분 20분 자면은 각성되면서 기분 좋게 깬다.
근데 그런 거 해도 되나요? 근데 카페인이 이제 복용을 하고 작용을 나타내는 데까지 대개는 한 30분 걸린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커피를 마시고 네. 한 20분 정도 낮잠을 자고. 자고 그다음에 다시 운전을 하시면 네. 카페인의 어떤 그런 각성 효과와 낮잠의 각성 효과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그럼 카페인 드시나요? 저는 커피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 아 뭔가 잘못한 표정으로 대답을 네. 하시는데 아니 뭐 제약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 근데 방금 표정이 네. 아 저 마셔요 이렇게. 저는 이제 원래는 더 많이 예전에는 많이 네. 마셨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고도 밤에 잘 잤어요. 아, 네. 그런 걸 보면 수면이 부족한 사인이었던 거죠. 저도 네. 더 이제 지금보다 지금도 젊지만 젊었던 시절에 네. 그랬던 것 같고요. 요즘에는 그냥 오전에 한 한 잔 정도. 한 잔 반 그 네.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뭐 결국 카페인이 인위적으로 자율신경계를 막 계속 건드려 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 잔 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볼 수 있나요? 뭐 커피가 이제 그렇게 각성 효과를 위해서 마시는 분도 있고 네. 내지는 이제 기호품이잖아요. 기호품으로, 향이나 네. 어떤 맛이나 이런 것들을 네.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뭐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카페인을 아예 금하라고 했었어요. 낮잠도 아예 금하라고 했었어요. 건강한 수면 습관 우리가 교육할 때 네. 제가 수면의학을 처음 시작하던 굉장히 시기에는 스트릭트하게 옛날에 했네요. 스트릭트하게 네. 했었는데 요즘에는 낮에 제가 아까 전에 낮에 잘 깨어 있어야 밤에 잘 잔다고 했잖아요. 낮에 액티비티를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잔 정도는 오전에 허용을 해도 된다. 그런 네. 건강한 수면 습관 할 때 낮잠도 불가피한 경우는 짧게. 괜찮다.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제 액티비티를 늘리고 낮에 이제 더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게 더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개별적인 것 같아요. 어떤 알겠습니다. 분들은 근데 오전에 마신 커피가 막 더 오래 그런 어떤 효과를 에서 못 자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밤까지.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아. 센시티비티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오전에 한 잔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정말 커피 좋아하시는 제 불면증 환자분들한테는 디카페인으로 오전에 한 잔만 하세요. 좀 더 이제는 유도리가 생겼다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플렉서블해졌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는 자도 피곤하다. 막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자도 피곤하다. 이럴까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은 첫 번째 수면 무호흡증 같은 그런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면 장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평소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지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밤낮을 바꿔서 이제 근무하시는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 극지방에 사는 그린란드라든가 이런 분 사는 분들은 극야, 백야 때문에 굉장히 뭐 사망률이 높다, 뭐 계절성 우울증이 온다 이런 결과도 있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수면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나 뭐 팁들이 무조건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노동자 우리나라에서도 교대 근무자들이 전체 근로자의 한 30% 정도 된다고 네. 해서 아이고. 리듬이 굉장히 이제 외부적인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뇌에 있는 생체 시계는 밤인데 외부적으로는 소셜리는 낮을 살아야 되는 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생기는 거죠. 네, 네. 이분들이 유병 그 우울증의 유병도 굉장히 높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유방암 같은 그런 암의 유병률도 많이 보고한 아주 오래된 미국의 코호트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간호사, 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였는데 그런 기전이 모두가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교대 근무자들이 친구도 만나고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리듬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웰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줄어드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저는 조언을 어쨌든 충분히 주무실 수 있을 때 좀 많이 주무시는 것들을 네. 그다음에 쉬는 날도 좀 충분히 주무셨으면 네. 좋겠다. 밤에 근무하시고 아침에 퇴근하실 때 네. 야간 나이트 쓰시고 아침에 퇴근하실 때 선글라스 쓰고 네.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네. 집에 들어가셔서 주무시면 주무시는 방에는 차광이 잘 돼 있으면 좋겠다. 암막 네, 커튼 암막 같은 커튼 거 하고, 잘 네. 해놓으시고 그렇게 주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이 구독자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숙면을 위한 이제 꿀팁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잠에 대해서 뭐 꿀팁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질 좋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려면 규칙적인 리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규칙적으로 지내십시오. 그 규칙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의 기준인데 네. 하루의 기준은 아침에 침대에서 내가 몸이 나오는 기상 시간입니다.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흔히 소위 얘기하는 건강한 수면 습관 이런 거 가급적 잘 지키시면서 생활하시고 낮에 잘 깨어 있고 재밌게
흥미롭게 지내다가 저녁 먹고 쉬다가 뚝 떨어지는 게 잠입니다. 네. 자면서 우리 뇌와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아침에 기상해서 활기차게 또 생활하시는 게 우리가 24시간 주기를 사는 것이니까 네. 이런 주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잘 맡겨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핵심은 내가 낮에 어떤 행동을 해도 최소한 자는 시간이랑 깨는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라. 네,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더 더 중요하죠.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수면 관련해서 이제 거의 알파이자 오메가까지 다 다뤄본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명쾌하고 오늘 봐주시는 구독자분들도 명쾌하게 해소가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해주신 이유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